대한민국의 축구와 검찰은 놀랄 정도로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을 비롯한 카르텔이 지배하는 축구협회는 선수는 물론 감독까지 마음대로 선임하고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등등. 2014 브라질 월드컵에 감독으로 나갔다가 16강 진출에 실패했던 홍명보를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월드컵 감독으로 선임한 결과 지고 있는 경기에서 오히려 수비수를 보강하는 홍명보에 의해 32강조차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약간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 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횡령과 배임을 비롯한 갖가지 비리와 부정부패는 물론 심지어 성상납 혐의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부패한 축구협회를 확실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선고합니다. 손상된 국가의 위신은 물론 국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검찰 권력도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는 경찰에서 맡고 검사는 사건의 내용을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 되면 협회가 선수와 감독의 선발은 물론 심지어 심판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하여 경기를 지배하는 축구처럼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권력까지 독점하여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데 검찰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일 수 없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제정되었던 법률들 가운데 대부분이 강점기를 답습했는데 1954년에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에도 조선인을 탄압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비롯한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던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승만 정권은 검사들을 앞세워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을 비롯하여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이후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반역 정권들도 검찰을 내세워 합법적으로 탄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부와 보안사령부를 비롯한 기관들과 협력한 검찰의 고문을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목숨까지 잃는 참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나 죽을 위기를 구사일생으로 벗어나고 고문으로 인해 몸까지 불편한 김대중이 천신만고 끝에 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처음 이루어진 민주화 시대를 맞아 군사정권에서 자행되던 구속과 고문 등등의 불법 행위들이 표면적으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1980년대 이후부터 헌법기관인 것 같은 착시 현상까지 일으킬 정도로 권력을 장악한 검찰은 같은 사법고시 출신인 판사들과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입성하여 보수를 자칭하는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은 검사와 판사, 그들이 형성한 정치 세력, 그들과 협력하는 언론과 대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지배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편이 저지르는 범죄를 눈감는 검찰은 그들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재명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다른 언론들을 맹폭하는 가운데 민주진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과 검찰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여 선고하는 재판부는 물론 그들과 한편이 되어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들에 포위당하여 악정고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IMF를 자초했던 보수 정권은 집권할 때마다 폭망을 반복하는데 탈락할 위기에서 수비수를 보강하는 홍명보 이상으로 무능하고 탐욕스러웠던 그들은 불법과 편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비리와 청탁과 상납을 받는 것에 열중한 결과 다시 나라가 궁지에 빠졌습니다. 보수정당에서는 20대 대통령 후보로 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을 낙점했는데 검찰총장 시절부터 무리와 의혹이 많았던 데다 극히 오만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대선 토론 당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오는 등등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았던 윤석열은 게다가 입에 담기조차 추잡한 의혹이 양산되는 배우자 김건희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등등 지도자가 되면 절대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검사와 판사 권력과 정치 세력은 물론 언론까지 총동원되어 이재명을 모략하고 윤석열을 띄운 결과 윤석열이 당선되기는 했지만 이재명과 겨우 0.73%포인트 24만 7천여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의 패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갖은 모략을 펼치고도 패배할 뻔했던 그들은 축구협회처럼 반성은커녕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단을 준비하는데요. 그 세력들이 국민과 민주주의를 짓밟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이벤트가 벌어지게 됩니다. 영부인이 된 김건희가 과거에 저지른 혐의를 조사하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경호처를 방문하고 휴대폰까지 반납하는 황제조사가 벌어졌던 것인데 당연히 무혐의로 처분된 황제조사는 누가 대한민국을 실제로 지배하는지 검찰이 충성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오물풍선과 원점을 타격하려는 등등으로 도발에도 북한이 말려들지 않자 마침내 반역을 일으켰다가 국민에 의해 좌절된 모든 과정은 상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테지만 검찰 세력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자유와 민주를 북한 이상으로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휘둘렀던 권력과 강제로 분리되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는 현장에서 경찰에서 맡고 결정적인 증거를 검사가 사건의 확보했습니다. 내용을 판단하여 이것으로 재판에 기소해서 넘기는 유죄를 입증할 기소를 수 담당하게 있겠군요.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은 물론 같은 뿌리인 사법 세력과 국민을 호도하는 사이비 언론까지 확실히 정리한 다음 축구와 함께 국민의 기쁨과 믿음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힘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